안녕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 온라인 과학교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룡시대로 함께 떠나요라는 주제로 공룡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공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재미있는 공룡 이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엔 공룡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들을 분류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룡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함께 공룡 시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최초로 발견된 공룡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인간은 공룡뼈를 오래전부터 발견했지만 공룡이라는 존재를 인식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에요. 까마득한 과거에 거대한 파충류가 존재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 인식한 사람은 영국의 의사 멘텔입니다. 1822년 멘텔과 그의 아내는 돌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이빨 모양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멘텔은 그 화석이 매우 중요한 화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1825년 현생 이구아나의 이빨과 비슷하지만 20배나 더 큰 이 화석에 이구아나의 이빨을 뜻하는 이구아노돈이란 학명을 지어주었어요. 처음 멘텔이 복원한 이구아노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구아노돈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당시 발견된 화석을 사람들은 이구아노돈의 콧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78년 이구아노돈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실은 엄지손톱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명한 과학자이자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었던 오원은 무서운 또는 거대하다라는 뜻의 Dinos,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Sauros, 를 합성해서 Dinosauria, 즉 우리말로 공룡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 도마뱀, 브라이키오사우루스는 탈 도마뱀, 스테고사우루스는 지붕 도마뱀을 의미한다고 해요. 생김새와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나요? 다양한 이름만큼 공룡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공룡은 현존하는 포유류들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게는 10톤에서 30톤으로 아주 다양해요. 어느 정도로 거대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긴 친구를 본 적 있나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맞아요. 익룡입니다. 익룡은 공룡일까요? 아니에요. 공룡은 땅 위에서 생활한 파충류를 말합니다. 익룡은 날개가 달린 도마뱀이란 의미로 하늘을 나는 파충류이기 때문에 공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룡은 공룡일까요? 역시 아니에요. 어룡도 바다에서 살았던 해양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자, 공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공룡 분류 방법에 대해 배워보러 갈까요? 공룡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공룡은 엉덩이 뼈를 보고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해요. 엉덩이 뼈가 도마뱀과 비슷하면 용반류이고 새와 비슷하면 조반류랍니다. 그럼 용반류와 조반류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엉덩이 뼈가 도마뱀을 닮은 용반류는 두 가지로 다시 분류됩니다. 새처럼 두 다리로 걷는 수각류와 도마뱀처럼 네 다리로 걷는 용각류로 구분해요. 수각류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앞다리는 들고 뒷다리로만 걷습니다. 용각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네 다리로 걷고 긴 목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 뼈가 새를 닮은 조반류은 조각류, 검룡류, 강룡류, 공룡류 총 4가지로 다시 분류됩니다. 조각류는 오리주둥이 모양의 부리를 가진 이구아노돈과 초식 공룡입니다. 검룡류는 등에 골판이 발달하고 꼬리에 뼈 뭉치가 있습니다. 강룡류는 트리케라톱스와 같이 머리에 멋진 장식이 달려있고 얼굴에 뿔이 나 있습니다. 공룡류는 안킬로사우루스처럼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을 분류하고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공룡 복원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공룡 복원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는 화석을 발견해야 해요. 화석은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생물이 땅 속에 묻힌 후 생물체의 연한 부분이 썩어 분해되고 뼈처럼 단단한 부분은 남게 됩니다. 그 위로 퇴적물이 계속 쌓여 단단한 퇴적층이 형성되었어요. 땅이 변형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면 비와 바람으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땅이 깎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묻혀있던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화석의 발견을 통해 우리는 과거 살았던 동식물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룡 복원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화석 분석입니다. 화석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생태계와 생명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공룡의 겉모습, 살아왔던 환경, 행동 등을 연구합니다. DNA 연구도 공룡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룡에 가까운 친척인 새나 파충류의 DNA를 분석해서 공룡의 유전적인 특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룡 복원도를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컴퓨터 모델링입니다. 최근 크게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공룡의 골격 구조나 운동 능력, 심지어는 피부의 질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은 공룡 복원도를 더욱 정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친구들, 쥬라기 공원 3란 영화를 보셨나요? 보았다면 영화 속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스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복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룡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알로사우루스에 돛을 붙인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2014년 이전 모습이 흔히 가장 잘 알려진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인데요. 화석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쥬라기 공원에서 등장한 생김새로 주로 묘사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팔다리, 골반, 척추뼈가 발견되어 뒷다리의 길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짧은 뒷다리 탓에 네 발로 걷는 사족 보행설이 제기됩니다. 이후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꼬리뼈 화석이 발견되면서 꼬리 모양이 악어와 유사한, 즉 수중 생활에 알맞은 모양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렇듯 공룡 복원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화석이나 다른 고고학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대부분 완전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일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공룡 복원도는 과학적인 추측과 상상력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형태, 크기, 구조 등을 분석하여 공룡의 외형을 추측하지만 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룡의 피부색이나 무늬, 깃털의 유무 등은 화석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현재의 기술의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공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교육 재미있게 들었나요? 공룡에 대한 상식도 쑥쑥 커지고 친구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기 바라면서 공룡 시대로 함께 떠나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학관에 오면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